세 번째 이슈 저격수 유용화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새정치연합에서 광주 3선 의원이죠. 김동철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그 야권 심장부인 그 광주 현역 중에선 처음인데 광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곳으로 우리가 전해지고 있었죠. 네네. 특히 이제 반노 정서, 반열린우리당 정서도 강했고요. 네. 그럼에 따라서 반문재인 정서도 상당했던 곳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탈당을 했을 때 과연 안철수라는 사람이 광주의 호남 민심의 대표가 될 수가 있느냐, 네네. 아니면 야권의 대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의외로 네. 신당을 창당하기도 전에 의외로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네네. 상당히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이제 호남 사람들은, 특히 광주 사람들이 전략적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안철수라는 사람이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네. 새누리당의 지지표를 갖고 있다. 보수, 중도 보수를 흡수하고 중도층을 있다. 흡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광주에 있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다르게 보면서 그런 여론들이 지금 형성되면서 상승하고 있지 않느냐.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삼선의 김동철 의원이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김동철 의원이 이제 탈당 선언을 어제 했고, 지금 광주에 지금 현역 의원 8명인데 네. 김동철 의원 빼고, 그리고 무소속인 천정배, 박주석 의원은 지금 신당 창당 중이니까 빼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5명 중에서 강기정 의원 말고 나머지는 다 탈당을 고민 중이다, 거치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4명의 의원, 박혜자, 그리고 장병환, 임내현, 권은희 4명 아닙니까? 강기정 의원은 상당히 범친 의교로 알려져 있고요. 신당 창당 로드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발표를 했어요. 2월 초에, 그러니까 설 전에 신당 창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빨리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은 아주 일축하는 그런 얘기들을 네.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기존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불신 이런 부분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네네.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이 현재 표방하고 있는 중도 개혁 정당의 상당히 좀 구체성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거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안 의원은 뭐 4개월이 남은 것은 뭐 이조왕조 500년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네네. 상당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죠. 네네. 첫 번째 과제는 네.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을 얼마나 탈당하느냐. 네, 그래서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렇죠. 그 세력이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그렇죠. 예를 들면 30석 이상의 예를 들면 의원들로 구성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세싸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안철수 신당의 과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인물들 어떻게 영입해서 정말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에 맞는 사람들로 이미지화 시키느냐. 이 두 가지인데 현재 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느낌은 아직 안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물론 탈당 문제는 김한길 의원이 이제 칼을 빼들고 실제로 비주류 의원들을 10명 이상 데리고 탈당을 결행하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엔 그것이 뭐 올해 연내에는 아마 나타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아, 네. 그러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김부겸 의원을 같이 데리고 나오느냐 아니면 혼자 나오느냐 이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탈당 세력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면서 파괴력을 갖느냐 정치화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인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네네. 중도 개혁 세력을 대변하는 이런 새로운 인물, 기존 정치권이 아닌 이런 인물들을 얼마나 안철수라는 사람이 흡수하면서 그것을 대중적으로 끌어내느냐 이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네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람밖에 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바람을 안철수가 일으킬 수 있을지 네네. 지금까지는 상당히 파괴력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정치에 대한 믿음, 현실 정치에 대한 구체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3년 동안 안철수에 대한 기대를 우려와 불신으로 가져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철수라는 사람이 새로운 정치인으로 탄생하면서 현실 정치를 끌어갈 수 있는 정말 대중적인 정치적 지도력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는 저는 뭐 한두 달 안에, 특히 한 달 안에 결판 날 문제가 아니겠느냐. 만약 그것이 안철수 의원들 생각대로 가게 된다면 네. 단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탈당이 아니라 야권의 재편으로 가져가면서 정말 현재 박근혜 정부의 상당히 대항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안 의원이 얘기한 정권 교체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 정치에서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안 의원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 지금 네. 참여 인사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뭐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또 앞서서는 자 청산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부패에 단호한 실력 있는 정당이 되겠다.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을 영입하는 정당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부패라는 것은 현재 정치권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국민들이 많은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치 부패, 과거의 어떤 연결고리들, 이런 부패와 연결고리를 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 실력 있는 인재, 그리고 어떤 이분법적 사고를 갖는 사람과 안 하겠다는 것은 네. 안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낡은 진보, 네. 예를 들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노 세력이라든가 운동권 세력, 이 세력들과는 자기는 안 하겠다. 상당히 그 세력들은 과거에는 상당히 투쟁적으로 우리 민주화를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네. 현재에 있어서는 극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면서 기득권화가 되고 있다. 이것이 안 의원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런 세력,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하겠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고 정치를 발전을 막고 있다. 이런 것이 아마 안 의원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지금 그 안 의원의 그 기자간담회 자리에 보면 이제 문병호 의원, 뭐 김동철 의원 이제 탈당한 의원들, 이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의원들이 이제 모습을 보인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4명, 김동철 의원까지 4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의 1호 탈당 의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보도에 호남에서 새정치연합 의원 24명 중에 7명이 탈당 고민하고 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탈당이 좀 도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철 의원이 어제 탈당하면서 상당히 가능성이 진해졌습니다. 상당히. 네네. 그러니까 지금 광주의 장병환 그리고 박혜자 두 의원은 이제 구당 모임에 참여를 했었고 그렇죠. 임내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그리고 김한길 공동대표 시절에 재보궐선거 때 공천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 외에 한 명은 이제 강기정 의원인데 강기정 네네. 의원은 정세균계의 범친노계로 분류돼 있다. 그렇죠. 4명의 의원들이 상당히 탈당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결정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반대예요. 네네. 광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야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야권의 핵심. 네. 중심부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광주의 여론이 바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광주에서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이 만약에 연내에 탈당을 감행하게 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수도권 의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특히 이 호남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북에. 거기 있는 현역 의원들은 그리고 대부분 다 20, 30%, 2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40% 되는 곳도 있고요. 이런 자기 지역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김한길 의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네. 같은데 김한길 의원이 얼마나 몰고 나올 것이냐 예상대로. 뭐 최후 통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제?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김부겸 의원을 데리고 나오느냐 아니면 혼자 그냥 한 10명 데리고 나오느냐 이런 네. 부분들이 네네. 안철수 신당의 정치적 세력에 상당한 파괴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이 첫 번째 어떤 1호가 될 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안철수 신당은 정말 본격적으로 첫 발을 뗐고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가담하느냐 그리고 그 시기가 좀 언제적이 되느냐 탄력을 받게 되느냐 이게 좀 관심사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